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좀 재밌죠? 불인이 가이드. 여기서 이제 불인이라는 용어는 이제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더하기 어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막 배워나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예로 주린이, 주식 잘 모르는 사람, 뭐 세린이, 세금 잘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목이 알쏭달쏭 규제지역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규제지역이 양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 규제지역이 지정이 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채널에서는 부동산 세금 중심이기 때문에 세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만 또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뭐 대출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거래 관련돼서 계약 관계도 잘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규제 지역에 따라서 완전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에 대한 기사인데, 일단 출처를 좀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아 경제, 좀 잘 안 보이네요.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0년 11월 29일 작성된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제 광고 없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 부담 강화, 다주택자의 각종 세금 중과, LTV는 50%까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초과 주택 LTV 0%,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시 100% 가점제, 그리고 투기지역은 가장 고강도 규제이나 연이은 규제 옥죄기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 이 6줄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LTV는 뭐죠? LTV?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 옆에다 좀 이렇게 써두고요. 좀 예쁘지가 않네요.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혹시 LTV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LTV는 이제 워낙 많이 해서 아실 텐데, 혹시 몰라서 오늘 방송은 굉장히 쉬운 거 제가 하자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LTV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LTV는 영어인데요. Loan to Value. 그래서 이제 여기 L 그리고 T, V 해서 이제 LTV인데, loan은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이죠, 대출. 그리고 value는 이 자산, 이게 이제 이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주택이 만약에 5억이다. 근데 이 loan to, 이게 to는 언제만큼, 얼마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50%까지 가능하다. 그럼 얼마입니까? 2억 5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to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대, 맥스. 그래서 세일이 어떻게 돼요? 세일 up to 80%. 그러면은 80%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뭐 10%도 있고 20%도 있고 하는데 최대 80%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장에 80이라는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80% 세일 절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LTV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기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50%, 투기과열지구, 투과지역은 이제 줄여서 투과라고 할게요. 0%, 15억이 넘으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 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불인이 이제 부동산 어린이를 위해서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기자분이 쓰신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굉장히 쉬우면서도 기본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특히 많거든요.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특히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좀 뭔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좀 약간 부끄러워하죠. 저는 그 부분을
미군 부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깼거든요. 상대적으로 거기 미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쉽게 물어보고 하는데, 대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에는 굉장히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충분히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모르면서 아는 척은 하지 마라. 그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쉬운 기사, 쉬운 내용 명확히 좀 아시는 게 좋은데요. 자, 계속 볼까요? 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김포시와 부산, 대구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자, 그동안 비규제 지역의 후광을 톡톡히 누르며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빼든 건데, 하지만 오히려 그 후 지정 이후 파주, 천안 등 인근의 또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옮아간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대체 어떤 규제가 가해지길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이 조정을 받고 또 해제되거나 피해가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자,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눠진 규제 지역들이 각각 어떤 규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 조정대상 지역을 봐야 됩니다. 자,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굉장히 올라가고 1주택자 무주택은 대출로 집 사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75곳인데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부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투자자가 아닌 이상 실거주 알아보시는 분들은 내가 실거주로 알아보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 다만 대구 수성구,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2017년 9월 달에 이미 지정이 됐음에도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특이한 곳이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뭐에서 규제가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부동산 세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정부가 실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대구 수성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증가해 가격 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가격이란 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도화선 역할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성구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며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 지역과 겹규제를 받게 됐다는 거죠. 혹시 대구 수성구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죄송하게 좀 기분이 좀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면 조정대상 지역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학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교집합, 부분집합 그런 개념인데, 이 큰 원이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작은 원이 투기과열지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면은 이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 지역의 이제 부분집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면은 조정대상 지역도 돼서 여기 관련된 규제도 들어가고 동시에 조정대상 지역 관련된 규제도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대구시 수성구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관련된 규제는 당연히 받았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관련된 규제는 기존에는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예외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헷갈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라 해서 일부러 저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란 말을 가급적 쓰지 않고 조정대상 지역 했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겹규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자, 통상 업계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은 세제 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자금 조달 규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좀 해볼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자금 조달 규제가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좀 대구시 수성구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잘 보세요.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지금 이거는 자금 관련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 대구 수성구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는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급등하게 돼요. 정말 급등해요. 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장특공이 이제 배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취득일 기준이에요. 취득일 기준. 그러니까 아무리 예전에 미리미리 이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은 뭐 이게 뭐 판단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소급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이거는 이제 21년 6월부터인데 이제 기자분이 좀 미리 쓰셨네요. 현재는 지금 방송을 제가 녹화하고 있는 20년 12월 기준으로는 10%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리고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20, 30은 21년 6월 이후 늘어납니다. 자, 그거는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도 늘어나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0.6에서 2.8%포인트의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종부세가. 그래서 최고세율이 6%까지 올라가요. 지금 0.6, 2.8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최고세율 6%까지 가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취득세도 올라갑니다. 자, 신규 취득 등록돼도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되고,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 산 주택에 1년 내에 전입해야 되고, 다만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 3년이고요. 조정에서 비조정 가는 경우도 3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 규제도 강화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다고 했지만 금융 규제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율, 아까 LTV 살펴봤었죠? 최대 50%로 줄어들죠. 제가 알기로는 기본 40%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좀 더 요건돼서 더 받으면 10% 추가되고, 어쨌든 맥스 많이 받아야 50%. 그 외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9억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0%? 20%인데? 물론 이제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억 이하 50,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0%. 물론 이제 최대 더 받을 수 있어서 30까지 되나 보네요.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50%로 제한되는데, 자, DTI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굉장히 쉽게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자, DTI 말씀드리면은 아까 LTV하고 좀 비슷한 건데, LTV는 론 투 밸류였죠. 요거는 아실 거고, DTI는 뭐냐면은 debt, 그러니까 부채죠, 부채. debt to income. 이때 to는 아까 말한 세일 몇 퍼센트까지 한다 그까지가 아니고 어디에 대한. 갑자기 영어 강의 같아 버렸네. 제가 대학교 때 영어 강의 과외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인컴, 수입에 대한 대출 비율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내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debt, 그러니까 대출, 뭐 원금하고 이자가 5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0분의 50이니까 4분의 1 해가지고 2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5%가 DTI 비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쉽게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이 50%로 제한된다는 거죠. 200만원 월급이신 분들은 100만원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내라. 저는 이 규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받는 거는 특히,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고요. 뭐, 이것도 저는 오케이인데, 저는 계속해서 줄곧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무주택자는 좀 LTV를 풀어주면 좋겠다. 기존처럼 60 아니면 70. 왜? 대신 충분히 소득 능력이 검증됐을 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이상 모든 교주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 시 6개월 내에 새 주택에 전입해야 됩니다. 1주택자는 같은 기간 내에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때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은 기존 주택 1년 내에 처분하고 새로운 집에 1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또 보면은 6개월 내에 새 주택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죠. 즉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자금 조달 증빙 서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갑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이상 규제 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에 있을 때는 거래가 6억 이상의 주택에만 해당되지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제 모든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 증빙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나라든 집 같은 굉장히 큰 자산을 살 때는 자기 돈 100%로 사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극히 드물게 외에는 없는데 그 경우에 자기 자금이 있고요. 차입금, 다른 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자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기관 예금액, 내 계좌에 있는 돈, 그러면은 잔액증명서라는 걸 증빙자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채권, 매각대금, 이걸로 내가 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 거래 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으로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증여 상속세 신고서, 그리고 납세증명서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러면은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빙 서류. 자,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이라면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요런 것들이 이제 증빙자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입금이 또 들어가는데,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을 이제 내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니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회사 지원금 사채 등, 여기 사채는, 회사 지원금도 있고, 이 사채가 회사 사자 해가지고 회사채도 될 수도 있지만, 또 개인 간의 거래, 그것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밖에 차입금, 그래서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때 사자는 개인 사자가 맞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서 관련된 증빙자료를 이제 다 내야 된다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자,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죠. 자, 청약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가 생깁니다. 자, 비규제 지역에서는 일명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제곱미터. 전용 85제곱미터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형 집이에요. 그래서 전용 면적 있고 공급 면적이 있는데 지금은 몇 평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많이 쓰죠. 우리가 알고 있는 30평형 집은 전용 85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이하 면적 물량은 가점 40%, 추첨 67%로 당첨자를 뽑고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은 추첨 100%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제가 청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있는 내용만 읽겠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85제곱미터 이하는 75%, 85제곱미터 초과는 30%를 가점제 물량으로 뽑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점수를 많이 쌓았던 사람들한테 좀 그래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에 대한 전매도 제한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1지역,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제 1지역, 2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나 봐요.
자, 1지역일 경우에는 소유권 지정, 등기 이치까지, 그리고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6개월이 전매가 제한이 되고, 쉽게 말해서 전매는 그 전에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을 바꾸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러한 지역 구분은 2월 20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경기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역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1지역을 지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2지역, 3지역을 모두 1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는 모두 동일한 1지역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즉 모두 다 1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에 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잔금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잔금을 쳐야 되는데 아까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됐어요? 40%? 50%? 그거 자금 마련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꽤 설명 좀 오래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가장 기본으로 알아두신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이제 더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아시면 좋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볼까요? 자,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굉장히 센데 여기 보시면 15억 이상 대출 불가, 구입자금 출처에 대해서 모두 증거를 내라, 증거. 자, 참고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대출할 때 뭐 15억이다, 9억이다 그 금액 나오잖아요. 그때 금액은 KB 시세입니다. KB 시세. 거래 금액이 아니고 KB 시세. 그리고 이제 뭐 한국감정원에 나와 있는 시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금융기관 혹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때 15억이라는 게 뭐 시가, 실거래가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48곳입니다. 자, 여기 지역은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씩 줄어든다. 그래서 LTV 경우에는 9억 이하 40%, 그리고 9억에서 15억 이하 구간은 20%. 이게 맞나 보네요. 예, 제가 아까 50, 30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맞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주택 시세 대비 대출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크죠? 만약 15억을 넘는다. 이제 이거는 이제 초고가주택이라고 이제 정부가 좀 이렇게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을 줬는데, 이때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LTV가.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읽어볼게요. 갭 투자와 관련해서도 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세로 임차를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뭐 전세도 뭐 이게 몇 억씩 하니까 다 그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도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세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요 다른 집을 새 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사에 나온 갭 투자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갭 투자라고. 근데 저는 이 갭 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들어가 사기 위해서 새 끼고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사와 같이 하기 위해서 갭 투자라고 할 텐데.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요 새 끼고 매수한 요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고 대출 관련 금액은 뭐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KB 시세가 기준이라 그랬죠. 그 KB 시세가 3억이 만약에 초과됐다. 이걸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곧바로 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 들어옵니다. 회수. 그렇기 때문에 집을 새 끼고 사두시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갭 투자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 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좀 한 것 같아요. 정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 과도한 그런 거는 막아야 되겠지만, 실제 여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나 정말 나중에 들어가서, 애가 좀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 이사하려고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겠지 않습니까? 인기 지역에.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살려면은 이 전세자금 대출 다 이제 회수해야 돼요. 이게 돈이 더 들어가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만 내면 됐지만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관련된 증빙자료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차이 이해 아시겠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투기과열 지구, 투과 지역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계획서에다 플러스 증빙자료 다 넣으라는 거죠. 이 역시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라 하더라도 9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이제는 전부 다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일부는 이 자체가 지금 거래 허가제랑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강화가 되는데, 자,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고요. 이게 못 판다 이거예요.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해외 이주 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경우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건데 특히 현재 정부는 아직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소유주가 몇 년을 보유했던지 간에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지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분양권을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고 실거주를 안 하면 분양권을 불인정하겠다라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몰라서 요게 뭐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 기사 내용들이 추진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또 이제 이슈가 돼서 실제 이제 실거주자한테만 이거를 하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는 최근 청포족, 청약 포기족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 적용.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는 굉장히 당첨이 힘들어지겠죠. 만점 84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85제곱초가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추첨제 물량이 50%로 줄어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인데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판왕 투기 지역이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현재 투기 지역은 서울에만 있거든요. 세종까지. 죄송합니다. 총 16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소 특이한 점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쉽게 이제 줄여서 이제 주정심, 주심이 뭐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한대요.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제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좀 빠른 대응을 해야 되니까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투기지역은 원래 세 가지 규제 중 가장 강한 규제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의 경우 오히려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가 강하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세금 대출 관련된 규제가 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출 규제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LTV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투기지역은 사실 거의 무시하셔도 되는 수준이긴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2018년 8월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네 곳이 지정된 이후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이뤄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이 작성한 기사고요. 저는 사실 이거 한 20분 정도 하면은 설명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더 기본이 되는 설명 드리고 좀 더 추가 설명 드리다 보니까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됐네요. 이 긴 영상을 또 이렇게 들어봐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아마 내용들을 많이 아시는 분은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더 언급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혹시 뭐야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하셨다면 좀 죄송하고요.
그렇지 않고 원래 취지에 맞게 이제 특히 그 부동산 이제 막 좀 알아가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고 좀 더 얻어가시라고 최대한 더 추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너무 길면 사실 듣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네. 자, 여기까지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세금 내용보다는 좀 쉽죠. 자, 그런데 제 소박한 희망이 하나 있다면 이런 알쏭달쏭한 규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도 우리가 편안하게 거래도 하고 너무 지나친 급등, 너무 지나친 급락은 어떤 경우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게 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는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원활하게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도 잘 되고 좀 그러면 잘 좋겠고요. 아니야, 나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임차 전세나 월세로 살 거야.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 좀 구하기 쉬워서 공급 물량도 좀 많이 있어서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정답은 없잖아요. 좀 그렇게 되는 시장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힘드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나는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금 정책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좀 더 이제 저랑 약간 밀접한 제 개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투자 이야기,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멤버십이 오픈됐으니까 멤버십에는 절세 노트와 멤버십 전용 특강, 그리고 라이브 한 영상에 대해서는 계속 보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더보기에서 본문 더보기에 놔뒀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수능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겨울 날씨가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그렇게 삶을 사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은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